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3거래일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반등해줬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라줬고요. 코스닥도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렇게 견인한 것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는데요.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어떠한 특징 종목들을 눈여겨봤을지 5가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탑5 리스트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그 아래로 SK하이닉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3%에서 4%대 강세를 기록했는데 그 중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웰바이오텍과 페노션 그리고 LS전선아시아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 페노션과 관련해서는 매각 이슈가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겠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매크로 불확실성이 거쳐졌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3% 그리고 4%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리튬과 관련해서는 웰바이오텍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를 힘을 입으면서 10%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2,465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래로 페누션 그리고 LS전선아시아까지 있는데 LS전선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해저 사업 케이블 사업을 한다라는 소식 덕분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5% 넘게 밀려났습니다. 12,520원 수준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매수했다는 점도 관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탑5 리스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곧바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반도체 투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장에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또 급등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3분기 매출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시장 분석기관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선진국 시장 대부분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등 주요 브랜드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가량 하락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지난 10년간 연속해서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왔는데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장 점유율 20%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의 이번 분기 매출이 13% 감소하고 그 뒤를 잇는 애플의 경우에도 9% 줄어들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주요 기업의 향후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줬는데요. 이러한 점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크로적인 환경을 봤을 때 가장 큰 불확실성은 거쳤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따라서 양사의 주가가 오후에 들어서면서부터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해소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한 사실이 어제 공개가 됐고요. 이렇게 리스크가 확실하게 거쳐졌다라는 심리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작용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이에 따라서 주가가 13만 원 선까지 복귀해내는 모습이었는데 13만 원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2월 23일 이후에 1년 8개월여 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당장 발표가 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당장은 부진할 수 있지만 앞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증권가의 가장 큰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디램 부문은 당초 전망치에 부합하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랜드 부문은 기존 대비 적자 축소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 그리고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가 실적 개선 초입에 들어섰다는 판단이라며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부가 D램 출하 본격화로 인해서 3분기부터는 D램 사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고 또 낸드 부문 또한 추가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 효과가 이 가격 하락 일단락으로 영업 적자 축소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이 중국에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가장 컸던 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개선이 됨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더 활동을 하기 좋을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였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D램과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모멘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웰바이오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웰바이오텍을 비롯해서 리튬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고요. 그 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던 종목이 바로 이 웰바이오텍입니다. 웰바이오텍 2,465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이 하락세를 이어가던 리튬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리튬 관련 종목들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건데요. 세계 최대 리튬 거래 시장인 중국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2024년 1월 인도분 탄산 리튬 가격은 전날 톤당 17만 250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거의 20%가량 오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이 동절기를 앞두고 감산을 시작하면서 리튬 가격도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는 반등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생산량은 지난달 3만 7천 톤으로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11.9% 감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게 중국 차원에서 공급량을 대폭 감소를 시킨다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 공급과 관련한 이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던 리튬 가격이 반등해줬고 이에 따라서 이 리튬 가격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웰바이오텍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집계가 됐는데요.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스맥, 서진시스템, 비올과 본느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을 안고 있다든지 또는 중국의 소비 영향을 받는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일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는데 글로벌 텍스프리도 그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7%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를 특징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국내 텍스 리펀드 사업부문 매출액이 지난 9월 월간 기준 최초로 5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창사 이래 최대 월 매출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 전 세계가 본격적인 리오프닝으로 돌아서면서 이러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19년 10월에 기록했던 48억 원을 넘어선 수준이었고 4년 만에 월간 기준 최대 매출액을 경신한 건데요.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6월부터 이 텍스 리펀드 사업부문 월 매출액이 2019년 월 평균 매출액인 40억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50억 원대를 돌파한 겁니다. 지금 이러한 실적과 관련해서 회사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 대비 매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발언을 했고요. 현재 지난 8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는 109만 명으로 2019년 월 평균 입국자 수인 146만 명 대비 75% 수준이라면서 방한 입국자 수 회복에 따라 국내 텍스 리펀드 사업 부문 월간 기준 최대 매출액은 매달 경신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입국자 수 대비 더 견조한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오프닝 효과가 더욱더 본격화되면 더욱더 매출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전망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텍스프리도 7%대 강세를 기록하며 5,540원의 종가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수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떠한 특징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어제 시장 수급 특징을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수급 양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 개장을 준비할 때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그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알루미늄 제조 가공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1위 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5G 관련주로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이제 시장에서 이 종목이 주목받을 때는 5G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통신 장비 함체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5G와 관련된 분야고요. 그 외에 반도체 장비라든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 그리고 전기차 부품 등 이제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장비 대부분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주목받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와 관련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ESS가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최근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태양광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전기를 만들지만 해가 떠 있지 않은 시간에 전기를 생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기를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전기를 꾸준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ESS에 저장을 하고, 이 저장한 전기를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때 꺼내 쓰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서진 시스템이 이제 지금 최근에 5G 관련주에서 ESS 관련주로 이렇게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좀 특징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ESS가 시장이 글로벌하게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글로벌 탑10 기업의 대다수의 업체들하고요, 현재 거래를 하고 있거나 계약 논의 중에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체질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ESS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9.4%였는데 작년까지 2022년까지는 24.1%까지 올랐었고요. 2024년 내년에는 약 46.9%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ESS 관련주로 체질 개선하는 거 좀 주목해볼 필요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 실적도 개선될 걸로 보이거든요. 내년 연결 영업이익이 1,150억으로 전년 대비 한 280% 정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개선, 그리고 기업 자체의 체질 개선, 그리고 바닥 가격에서 수급이 쏠려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이런 부분 종합해서 서진 시스템에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제조 가공 분야에서 이미 국내 1위 업체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크나큰 성장이 기대되는 서진 시스템을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G스틸, KGETS, 웰바이오텍, KG케미칼, KG모빌리티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일장 시간외에서 상승한 종목들 리스트를 살펴보신다면 KG그룹주들이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를 들고 왔길래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웰바이오텍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웰바이오텍은 시간의 거래에서 6.69% 상승하면서 2,63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조금 전에 미나캐스터가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웰바이오텍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이제 저점을 뒤졌다는 인식과 함께 어제 리튬 관련 종목들로 묶인 테마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다수의 종목들은 시간의 거래에서 보합권에 머물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웰바이오텍은 시간의 거래에서 6.69%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서 KG그룹주들 함께 특징주로 짚어보시죠.
네, KG그룹주들은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 상한가를 기록한 KG스틸이 신규 사업으로 배터리팩 공장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공시를 통해지면서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투자액이 7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연간 전기차 5만 대분의 배터리팩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공장에서 생산한 이 배터리는 당분간 KG모빌리티의 전기차 생산에 활용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회사의 자동차에도 이제 납품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어제 KG그룹주들이 일제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KG스틸, KGETS, KG케미칼과 KG모빌리티만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나머지 종목인 KG모빌리언스도 역시나 3.52%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다는 점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KG그룹주들 특징주로 묶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 리스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산업, SI리소스, 흥구석유, 휴니드, 대성에너지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종목들이 전쟁과 관련해서 묶였던 테마, 그러니까 방산이나 아니면 브론 관련 종목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테마로 묶였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이유에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쟁 해결에 실마리를 쥐고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로 일제히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창산업은 4.08% 하락하면서 12,700원으로 지금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대성에너지가 가장 하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2.88% 하락하면서 11,470원의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리스트 살펴보신다면 이러한 종목들 외에도 전쟁 관련된 테마로 묶였던 다수의 종목들이 어제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만큼 이번 전쟁이 역시나 장기화될 가능성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 전쟁 관련된 테마로 묶인 종목들은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동성 또한 상당히 크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을 통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체크해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함께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일 강조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바로 KG스틸입니다. 네, KG스틸을 어떤 이유로 보시는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KG스틸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장에서 결국은 배터리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전히 좀 핫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서는 이제 KG그룹 계열의 철강 전문 업체입니다. 어제 공시 나왔던 내용이 약 700억 규모의 배터리팩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이게 약 5만 대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부분보다도 사실은 시장에서 신사업으로서 배터리팩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KG스틸이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계열 회사 중에 KG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쌍용차였죠. 실제로 KG모빌리티가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는 얘기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KG모빌리티에 KG스틸에서 만든 배터리팩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의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이제 매출처가 발생을 한다는 것에 점에서 다른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팩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 더 이제 그 가치를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량용 철강제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연간 한 3, 4만 톤인데
KG 모빌리티에 편입되면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납품이 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이번에 이 배터리팩 발표는 회사 신사업이 하나 추가된다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지만은 뭐 그룹 내에서 이제 2차 배터리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그 밸류체인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PB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KG 스틸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양대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들이 17거래일 만에 컴백을 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점과 함께 이제 시장이 저점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주가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미국에서 소비 지표가 예상한 것보다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지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둬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다양한 이슈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정 앵커님, 최현주 전문가님 나와주세요.